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단원 대단한 평가하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수열 중에 수렴하는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은 1번 코사인 n파이라고 하는 것은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n이 1이라고 할 때는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n이 2일 때는 코사인 2파이니까 1, 3일 때는 코사인 3파이니까 마이너스 1, 4일 때는 코사인 2파이니까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3-n. 자, 얘 같은 경우에는 n을 계속해서 크게 해준다면은 n이 계속 커지는 거고 3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겁니다. 자, 3번 루트 n 빼기 1. 자, 루트 n 빼기 1이라는 것은 루트 n 때문에 커지는 속도가 n보다는 작겠지만 어쨌든 n이 계속해서 커진다면은 얘도 이제 발산을 하게 된다. 자, 4번 마이너스 1의 n제곱 나누기 n.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는 마이너스 1과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만 분모가 1부터 2, 3, 4 이런 식으로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죠. 그러면 얘는 음수와 양수를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1이었다가 2분의 1이었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0에 가까워지는 값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기 때문에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해주시면 1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때는 1이 되고, 홀수일 때는 1,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이게 그대로 1로 바뀌니까 3. 그래서 1과 3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형태로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N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하고 BN은 3으로 수렴한다. 자, 그래서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고, 자, AN과 BN이 각각 마이너스 2와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2 빼기 2 곱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그래서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고, 지금 보시면은 분모가 1의 제곱부터 해서 n제곱까지, 그러니까 결국 분모만 생각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값을 계산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수원에서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의 n 세제곱 더하기 n 빼기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살짝만 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분의 6n 세제곱 더하기 6n 빼기 6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n 세제곱이라고 하는 최고차 항에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에 분자는 6이 될 거고, 분모는 이거 전개했을 때 2가 되겠죠. 그래서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2n제곱 더하기 3n 곱하기 AN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 곱하기 AN을 BN이라는 수열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결국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것이 4로 수렴을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우리가 그러면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분의 bn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n 대신에 대입을 해주시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분의 2n제곱 더하기 3n
곱하기 bn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 앞부분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분의 2n제곱 더하기 3n,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2로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bn 같은 경우에는 4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각각 수렴하니까 얘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분의 2n제곱 더하기 3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은 2로 수렴하고 bn은 4로 수렴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8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자, 극한에 대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an이 알파라는 실수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 빼기 bn이 0으로 수렴한다면 bn은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 거냐면, an에서 an 빼기 bn을 빼주시면 bn이라는 수열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an도 알파로 수렴하고 an 빼기 bn이 0으로 수렴하니까 각각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로 수렴하고 빼기 0, 그래서 알파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니은 보겠습니다. an이 bn보다 작다면 an의 극한이 bn의 극한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an을 예를 들어서 n분의 1, 그다음 bn을 n분의 2라고 한다면 an은 bn보다 항상 작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극한을 취해 주시게 되면은 an도 0으로 수렴하고 bn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극한은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야 참이 되는 거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an과 bn의 곱이 0이면 0으로 수렴하면은 an이나 bn이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n이 1, 0, 1, 0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고, bn은 0, 1, 0, 1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n 자체도 발산하고 bn 자체도 발산하는데, an과 bn을 곱하면 1 곱하기 0이니까 0, 0 곱하기 1이니까 0, 0, 0 계속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n, bn이 둘 다 수렴하지만 an과 bn의 곱이 수렴하지만 an과 bn 자체는 둘 다 발산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거짓이다. 그래서 1번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발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런 경우, 이런 디귿의 발례 같은 것들이 자주 사용되는 형태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그냥 수렴한다 라는 정도로 나왔다고 했을 때는 또 뭐 1-1, 1-1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수열을 가지고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사용될 수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n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하자라는 문제고, 자, 그러면 일단 an만 남겨주기 위해서 양변에 n 플러스 2로 나눠주시면 n 플러스 2분의 n제곱 빼기 4, n 플러스 2분의 n제곱 더하기 2n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n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n을 또 한번 나눠줍니다.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n분의 n제곱 빼기 4 n분의 an,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2n분의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극한을 취해 주시게 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극한을 취하면서는 이제 등호가 붙게 되고, 자, 샌드위치 정리해서 오른쪽 게 1로 수렴하고 왼쪽 것도 1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n분의 an 또한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그랬을 때 an분의 sn의 극한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sn이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an이라는 것을 구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sn 빼기 s의 n-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s의 n-1제곱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n자리에 n-1을 대입하는 거니까 n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의 n제곱으로 한번 묶어주시게 되면은 n 플러스 1 빼기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이 사실은 2 이상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죠. n이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a1과 s1이 같은 건데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은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n이 1일 때 성립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n이 2 이상일 때 결국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엔 an이 다음의 수열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 자체로만 이걸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계산을 해줘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여기 통분 한 번만 해주면 n 플러스 2 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의 n제곱, 2의 n제곱 약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결국에 2분의 1분의 1이 되겠죠. n에 대한 1차식으로 봤을 때 결국 2로 수렴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 이차함수 fx가 있고 그 위에 두 점 pn, qn에 대해서 그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할 때 n분의 an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pn이라는 것은 an, 콤마 3an 제곱 빼기 2an이 되고, 자, 그 다음 qn이라는 것은 n 콤마 n 제곱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 콤마 3의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n 플러스 1에서 n 빼니까 1이 되고, 더하기 여기 전기 한 번만 해주시면 3n제곱 플러스 6n 더하기 3 빼기 2n 빼기 2. 자, 그러면은 뺐을 때 3n제곱 마이너스 2n 없어지니까 6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는 36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2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루트 36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2. 자, 분자분모 n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요 루트 안이 결국에 36만 남게 될 거니까 6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게 되면은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an 빼기 bn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an 빼기 bn이 1로 수렴하니까 bn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일단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an 더하기 2bn분의 3an 빼기 bn의 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인데, 이런 비슷한 문제는 우리 수투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수투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an 빼기 bn이라는 것을 우리가 cn이라고 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라는 것은 1로 수렴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수렴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시면 되고, 일단 an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bn이라는 것은 우리가 an 빼기 cn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an 빼기 2cn 분의 3an 그 다음에 빼기 an 플러스 c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an은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cn은 1로 수렴을 하는 수열인 거죠. 자,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an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3-an분의 cn 분의 2 플러스 an분의 cn이 되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cn이라는 건데,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cn은 1로 수렴하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1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3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치환을 이용해 가지고 수렴하는 걸 내가 어떻게 찾아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 3으로 수렴할 때,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고, 자, an 자체는 3으로 수렴하고, 자, 5의 n제곱이 이제 발산하는 형태니까 여기에서는 위의 문제랑 비슷하게 5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줍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분의 an 더하기 2분의 an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5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an은 3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이제 0으로 수렴할 거고, an이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2분의 3,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분의 3도 0으로 수렴하겠죠, 이것도. 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은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f의 2분의 1, f 루트 2, f2의 값을 각각 구하자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2분의 1인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형태다. 그 다음에 루트 2나 2 같은 경우에는 x가 1보다 큰 형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각각 숫자 대입해서 3번 계산해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먼저 범위에 따라서 어떤 fx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판단하고 마지막에 그냥 간단한 식에다가 내가 대입을 해야겠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씩 해보기보다 이 범위에 맞춰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자, 얘 같은 경우에 x의 n제곱이라는 것은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럼 이때는 fx가 1이 된다는 거죠. x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도 여기도 0으로 수렴해서 0, 0 되니까 1분의 1 해서 1로 수렴하게 된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x의 n제곱이 발산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분모를 x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니까 x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x제곱 분의 x의 n제곱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된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f의 2분의 1을 계산하자 라고 하시면 2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1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f의 루트 2를 계산하시면은 루트 2가 1보다 큰 숫자니까 이 두 번째 식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가 되고, 자, f의 2를 계산하자. 자, 2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숫자들을 좀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범위에서 fx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자.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 수렴해야 되니까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공비가 지금 3분의 2의 x제곱 빼기 5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 빼기 5가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의 x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2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은 an의 급수가 3으로 수렴할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자라는 문제고, 자, 그러면 an의 급수가 3으로 수렴하니까 an의 극한값,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an은 0으로 수렴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5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자, 분자분모 n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고, 자, 기억 an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안 되는 예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시에 대해서는 앞서서 교과서 32쪽 32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예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안 되는 예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줬었죠. 그래서 방금처럼 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거짓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an과 bn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an과 bn의 곱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5번에서 풀었던 거랑 이제 달라진 거죠. 아까 5번에서 풀었던 것은 5번에서는 an과 bn의 곱이 0으로 수렴하면은 an도 0으로 수렴하거나 또는 bn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n과 bn의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an의 극한, 자, 니은 같은 경우엔 an의 극한도 0으로 수렴하고 bn의 극한도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an도 bn도 0으로 수렴하니까 곱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디귿.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an, bn이 수렴하고 수열 an이 발산하면 bn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발산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발산을 하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하려면 bn이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5번의 디귿에서 봤던 예시처럼 an이 뭐 1, 0, 1, 0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bn을 0, 1, 0, 1로 얘기해주면 an이 발산하고 an 곱하기 bn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태고, 그때 bn도 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에 나왔던 예시들을 가지고 14번에 디귿을 같이 또 해결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보시게 되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이상 k가 n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루트 n제곱 플러스 k분의 1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고, 자, 얘는 결국에는 급수를 구하는 거죠.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의 n제곱 플러스 k분의 1을 구하자 라는 거고, 자, 그럼 n제곱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k분의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역수를 취해 주시게 되면, 자, 루트의 n제곱 플러스 k분의 1이 되고, 자, 얘가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를 쭉 더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1 루트 n제곱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k는 1부터 n까지. 자, 그럼 이 부분만큼만 일단 계산을 해보고 나중에 극한을 취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변화되는 건 k인데 지금 여기에 k가 없죠. 루트 n제곱 플러스 n분의 1이 n번 더해지는 거니까 그냥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분의 n이다 라고 되고, 자, k는 1부터 n까지 루트 n제곱 플러스 k분의 1. 자, 얘도 마찬가지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인데 여기도 k가 없으니까 요거 자체가 n개 있다. 그래서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극한을 취해 주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로 수렴하게 되고 얘도 1로 수렴하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값 또한 1로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다항식을 x 빼기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자, AN의 급수를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n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것을 계산해 본다면 AN의 n제곱 플러스 2AN 곱하기 n 빼기 3이 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n제곱 플러스 2n으로 묶어줄 수 있고 이게 4다. 그래서 AN은 n제곱 플러스 2n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계산을 한다 라고 하시면, 자, 얘는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2k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계산을 좀 해주시면 4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을 또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된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자, 이거 차례대로 대입을 좀 해보신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n-1 대입하시면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n 대입하시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죠. 얘도 없어질 거고. 자, 그러면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남았으니까 뒤에서도 첫 번째, 세 번째가 남아요. 이렇게 없어지고.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결국 2배에 1 플러스 2분의 1만 남게 되고 2 더하기 1 해서 3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등비급수의 합은 이라고 나와 있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로그 4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4에 자, 얘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2의 8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 다시 써보면 이 로그 4에 2의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로그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 요 뒷부분, 자, 여기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1-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2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AN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가조건을 보시면 AN이 2분의 1의 n제곱 빼기 2 플러스 P라고 되어 있고 그때 AN이라는 것은 Q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죠. P와 Q는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것은 0으로 수렴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 빼기 2 플러스 P라는 것이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자,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P는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AN이 그냥 2분의 1의 n제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급수가 되는 거니까 등비급수가 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분자분모 2 곱해 주시게 되면은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x는 k가 두 곡선 y는 2의 3-x제곱과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의하여 잘린 3분의 길이를 LK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다음 급수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자, 2의 3-x제곱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x 빼기 3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같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 모양이 대략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얘도 원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x축 대칭이 되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x는 k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면 이때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 사이의 요 길이를 LK다 라고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LK라는 것은 자, 요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은 2분의 1의 K 빼기 세제곱이 될 거고 자,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3분의 1의 K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L의 K라는 것은 2분의 1의 K 빼기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K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제 얘를 가지고 급수 계산을 해주시면 앞부분은 2분의 1이 공비고 뒷부분은 3분의 1이 공비인 거니까 각각 다 수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K 빼기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K제곱을 계산하자라는 거죠. 앞부분은 1-2분의 1분의 자, 첫째 항이 1 대입하시면은 4가 됩니다. 자, 더하기 두 번째는 1 빼기 3분의 1분의 첫째 항 3분의 1 자, 그러면은 앞쪽은 계산하시면은 8이 되고 뒤쪽은 분자분모 3 곱해 주시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7 따라서 P가 2고 Q가 17 그래서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1, A2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A3, A2, A3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A4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계속 반복했을 때 AN을 잡고 선분 AN, AN 플러스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의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LN의 급수를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진행이 쭉 되다 보면 언젠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AN, AN 플러스 1 그랬을 때 요것을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뭐 LN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AN, AN 플러스 1을 1대3으로 내분한다. 여기가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A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L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LN의 4분의 3만큼 차지하게 되겠죠. 아, 그래서 LN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가 LN이 아니라 A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길이 자체가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 수열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LN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절반 잘려야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AN 곱하기 2파이, 반원이니까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AN이 되는 거고, L의 n 플러스 1 자체도 2분의 1 파이에다가 A의 n 플러스 1인데 요 관계가 4분의 3이 있는 거니까 4분의 3 곱하기 2분의 파이 AN. 그래서 LN이라는 것이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 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급수 계산하시면 1 빼기 4분의 3분의, 자, 첫째 항이 요 길이가 4였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죠. 그러면은 반원의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2파이. 그래서 여기가 2파이. 그래서 분자분모 4 곱해주시면 8파이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비가 얼마인지만 잘 찾아내 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자, 다음 수열의 극한값이 2분의 1일 때 상수 B의 값을 구하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B가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양변을 B로 한번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B분의 A가 0과 1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분자 분모를 B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B분의 A의 n제곱 더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의 n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B분의 A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게 돼서 결국 B분의 2가 되고,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B는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할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자 라는 문제고, x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기본적으로 공비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수렴을 일단 할 수가 있는데,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범위를 만족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자, 첫째 항이 1이 되겠죠.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코사인 x 0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3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되고, 자, 넘어가서 2 코사인 x가 그러면 마이너스 1,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0과 파이 사이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은 x가 얼마냐면은 3분의 2파이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3번 보겠습니다. 자, 공비가 같은 두 등비 수열 AN, BN에 대해서 A1 빼기 B1이 1이고 다음 급수가 저렇게 수렴한다. 자, AN 곱하기 BN의 급수의 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공비를 R이라고 둔다면 AN도 BN도 공비가 R이기 때문에 1-R분의 A1이 8이 되고 그 다음 1-R분의 B1이 6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둘을 빼주시면 1-R분의 A1 빼기 B1이 되고 얘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A1 빼기 B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R분의 1이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2 빼기 2R 되니까 2R이 1이 돼서 공비 R이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AN이라는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N은 첫째 항 A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BN이라는 수열도 B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N, B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4A1, B1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1-4분의 1분의 자, 첫째 항이 A1, B1이 됩니다. 아, 그럼 A1과 B1도 알아야 되네. 그럼 여기서 공비 R이 2분의 1이었으니까 1 빼기 2분의 1분의 A1이 8이다. 그러면은 A1은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B1이라는 것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분자분모 4 곱해 주시면은 3분의 4 곱하기 4 곱하기 3 약분하시면 16으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 C1이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각 B1의 크기가 60도이고 B1, C1의 길이가 6이다. 자, 그랬을 때 B1을 중심으로 하고 B1, C1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AB1과 만나는 점을 C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C2를 지나면서 요 AB1의 수직인 직선을 또 그려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림이 나타날 때 각각 나타나는 부채꼴의 넓이를 S1, S2, S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얘를 계속 반복한다고 했을 때 급수를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S1의 값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것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죠.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36 곱하기 자, 60도라고 하는 것은 3분의 파이. 그래서 6파이가 첫째 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비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볼 건데 자, 그 과정에서 언젠가 한번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대략 이런 느낌으로 해서 A, BN, CN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반지름을 찾아준 거죠. 부채꼴을 요게 SN.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수직이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SM 플러스 1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SM 플러스 1을 만들어 주는 거죠. SM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 SN과 SM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요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RN이라고 하고 요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RN 플러스 1이라고 할 건데 R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지점은 여기 요 보라색 길이 또한 R의 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그러면은 CN 플러스 1, BN 플러스 1. 자, 삼각형 A, BN, CN과
삼각형 A, BN 플러스 1, CN 플러스 1이 서로 닮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60도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BN, CN이 RN이라고 했으니까 AN, CN이라는 것은 ACN이라는 것은 루트 3RN이 됩니다. 1대 루트 3대 2에 의해서. 그리고 요 ABN은 2RN이 되고 여기 반지름이 RN이었으니까 ACN 플러스 1은 RN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의 닮은 비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R의 n 대 R의 n 플러스 1과 같아지는 것은 어디냐면은 ACN 플러스 1과 AC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 Rn 대 Rn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약분되면서 R의 n과 R의 n 플러스 1이 루트 3 대 1이구나. 그러면 R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루트 3분의 1의 R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Sn이라는 것은 2분의 1 R의 n제곱 세타 3분의 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 R의 n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 S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R의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에 R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대입하시면은 6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1 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N의 공비는 3분의 1이 됨을 찾아줄 수가 있고 1-3분의 1분의 첫째 항 6파이 계산해 주시면 분자분모 3 곱해서 2분의 18파이, 따라서 9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SN을 다 구했는데 사실 요게 닮음인 도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닮은 B가 1대 루트 3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닮은 B가 1대 루트 3분의 1이니까 넓이 B는 1대 3분의 1이 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공비가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바로 찾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넓이를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닮은 B를 내가 구해놨으니까 얘를 통해서 넓이 B를 구하셔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대단원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